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어느덧 모국어를 포함해서 6개 국어 구사자라는 소문이 나게 되었습니다만 사실 이전에 한 영상에서도 밝혔듯이 어학 공부에 있어서는 장점보다는 취약점이 훨씬 더 많은 사람입니다. 발음이 대표적인 문제점이고요. 또 영어 이외의 다른 외국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스페인어를 모두 나이가 50이 넘어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 자체로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취약점에도 불구하고 이런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비장의 무기라면 무기랄 수 있는 특장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어휘력입니다. 어휘력에 대해서는 어학을 공부하는 긴 과정에서 은근히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과거 학원을 다니면서 스페인어 공부를 할 때 수업 시간 중에 어떤 선생님이 문득 저에게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스페인어 단어들을 다 기억하고 있느냐 이러면서 사뭇 놀라면서 이야기를 건넨 적이 있습니다. 당시 그 선생님은 한국에 와서 또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어학 공부에 있어서 어떤 요령을 한번 배우고 싶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일본어 수업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어 수업에 나이가 많은 사람이 갑자기 들어오니까 20, 30대 학생들이 줄을 이루었던 수업이니까 말이죠. 그 선생님이 혹시 반을 잘못 찾아온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스러운 눈치를 계속 주었습니다마는 수업 시간 중에 드러난 제 어휘력을 보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의혹의 눈초리를 멈춘 적도 있습니다. 프랑스 수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업 시간의 내용에 도로 표면에 움푹 패인 곳을 뜻하는 단어가 나왔는데 니드불이라고 그러죠. 프랑스어로는. 그 단어를 알자 그 선생님은 정말 눈이 동그라지면서 자기가 한국에서 몇 년 동안 프랑스어 수업을 하고 있지만은 이 단어를 알고 있는 한국 학생은 처음 봤다는 거죠. 그 정도로 어휘력이 대단하긴 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으로는 2021년도에 프랑스에 어학연수를 갔을 때 발음이 대단히 민망할 정도로 취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어휘력 하나만으로 월반을 할 정도로 선생님에게 인정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사실 어휘력이 중요하긴 합니다. 어휘력이 약하면은 이른바 고급 언어를 구사하기가 힘든 것이요. 요즘 생활 영어다 이런 것이 강조되면서 복잡한 문장을 읽거나 아주 어려운 단어를 아는 것보다는 일상적인 회화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만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어떤 언어를 배워서 활용을 할 때 오늘 날씨가 어떠냐, 이 음식은 맛있느냐, 이런 정도의 기초적인 생활 언어 수준에서만 대화를 할 수는 없습니다. 조금 더 어떤 사람과 가까워지면은 철학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문학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영화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정치, 예술 이런 데 대해서 다방면에 걸친 대화를 나눌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또 그럴 필요도 있고 말이죠.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어휘력입니다. 예를 들면은 훈련이라는 기본적인 단어를 알고는 있지만은 걷기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걷기 훈련 같은 고급 단어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구사할 수도 없습니다. 또 아는 것만큼 들린다. 모르는 단어는 들리지 않는다라는 말도 있듯이 어휘력은 듣기, 청취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휘력이 중요하다는 것은 사실 여러분들도 다 인식을 하고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만은
정작 이 의력을 향상시키는 데는 보통 난간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력은 유한한데 단어의 양, 단어의 숫자는 정말 엄청난 인해 전술을 펼치듯이 몰려오기 때문에 자기 기억력의 한계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나이가 좀 들기 시작하면은 아침에 배운 것을 저녁에 깜빡하기가 쉽기 때문에 정말 자기 기억력의 한계를 속절없이 한탄만 하면서 야, 이제는 어학 공부 같은 것은 끝이구나, 이렇게 자포자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모든 것에는 조금의 비법이라는 게 있을 수는 있습니다. 물론 옛날 무협 소설에 나오는 동굴에 들어와서 책을 하나 구해가지고 읽어가지고 사흘 만에 무림고수가 되는 그런 식의 비법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비슷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아주 전형적인 사람을 현혹시키는 상술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런 식의 비법은 아니지만 우리가 보다 조금 더 효율적으로 기억력을 높일 수 있는 노하우, 어떤 요령이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중에서 하나 정말 잘 효율적으로 활용한 것은 이것입니다. 바로 가급적 빨리 반복하라. 무슨 뜻이냐면 한번 배운 것을 복습을 하되 가급적 빨리 복습을 하라.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서 유명한, 교육학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이론입니다만은 에르만 에빙하우스라는 옛날 독일의 심리학자가 제시했던 망각곡선이라는 것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 에르만 에빙하우스는 실험 심리학자의 선구자로서 다양한 심리적 교육 이론을 냈습니다마는 그의 이론 중에서 망각곡선에 강한 것이 가장 유명합니다. 먼저 화면에 나오는 관련 방정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방정식에서는 R은 기억력이고요. 그 다음에 E는 자연상수라고, 이건 무시해도 됩니다. T라고 나오는데 이게 타임입니다. 시간의 흐름입니다. 그 밑에 있는 S는 스트렝스입니다. 기억의 강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방정식이 뜻하는 것은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기억력은 시간의 흐름에 반비례하고 기억의 강도에 정비례한다는 그런 의미의 방정식입니다. 방정식은 어렵게 보입니다만은 사실 이론은 당연해 보일 정도로 쉬운 이론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걸 학문적으로 체계화시킨 것이 중요하죠. 여기에 근거를 해서 앞서 이야기 드린 망각곡선이 나왔습니다. 이 화면에 나오는 망각곡선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것을 외우면, 기억을 하게 되면은 10분 이후부터는 망각이 까먹는 것이 과정이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1시간 정도만 되어도 무려 50%, 반 정도를 까먹게 되고요. 하루가 지나면은 70% 정도를 까먹게 됩니다. 기억력에서 상실되는 거죠. 그 위에는 비교적 진행이 완만하게 되어서 쭉 갑니다만은 사실 처음에 기억했던 것이 10%, 20%가 남은 상태로 진행하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속절없이 기억력이 사라지는 곡선을 보고 사람들은 이래서 외워봐야 소용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이 망각곡선의 중요한 교훈은 이렇게 망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기가 복습을 통해서 기억력을 다시 되살리는 과정을 진행을 시켜주면은 기억력을 유지시키는 그런 효과가 현저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도표시도 중간중간에 복습을 하면은 기억력이 어떻게 유지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죠. 중간중간에 복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뭐 이거는 사실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서 알고 있고 또 우리가 직접 경험으로도 다 느끼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만은 더 중요한 요령은 복습을 할 때 빨리 하라는 겁니다. 빨리 하면은 할수록 그때까지 그나마 남아있는 기억의 저장량을 잘 활용할 수 있고 또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시간, 속도를 훨씬 더 빨리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아이디얼하게는 기억을 한 지 1시간 내에 1차 반복 학습을 해주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인 경험을 드리자면 과거에 퇴근길에 저녁에 학원에 다녔습니다마는 학원을 마치고 나서 집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물론 멀리 있는 분들은 뭐 버스를 타고 간다, 뭐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겠습니다만 길면 길수록 오히려 더 좋을지도 모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로 한 3정거장 정도 가면은 도착할 수 있는 곳에 집이 있었습니다만은 수업을 마치고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도중에 쉬지를 않았습니다. 그 시간 중에 수업 시간 중에 배웠던 단어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당연히 아까 망각 곡선에서도 이야기 드렸습니다만은 배운 것의 상당 부분은 기억이 잘 안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럴 때는 지하철 안에서 그 당시에는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가방 속에 들어있던 무거운 종이 사전을 꺼내가지고 바로 확인을 해서 왜 그러냐면은 그 시간이 지나면은 무엇이 기억이 나지 않았던가 하는 것조차도 기억을 못하는 불상사가 생기니까 말이죠. 종이 사전을 꺼내서 확인하는 절차를 가졌습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보죠. 아이고 저 사람은 왜 갑자기 무슨 가방에서 주섬주섬 무슨 사전을 꺼내더니만 두꺼운 사전을 저렇게 뭘 열심히 보느냐. 뭐 어쨌든 주위의 시선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지하철 마지막 역에 내려가지고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도 생각이 나지 않는 단어가 생기면은 사전을 부랴부랴 꺼내서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나와가지고 집으로 들어가는 길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길을 걷다가 나이가 많은 사람이 갑자기 가방을 뒤지면서 두꺼운 사전을 꺼내면서 길에 서가지고 뭔가를 확인하는 장면이 사실 자연스럽게 보일 리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력이 훌륭하다는 그런 평가를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드린 것은 그렇게 꼭 하시라는 것이 아니고 어떤 수업을 들으시든지 아니면 어떤 종류의 공부를 하시든지 그 직후에 긴장감을 늦추지 마시고 정말 오랫동안 공부를 했으니까 이제는 조금 쉬어보자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마시고 가급적 빨리 한번 배운 내용을 복습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억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노하우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매우 간단하고 명료한 노하우를 무기로 하고 어학 공부에 함께 나서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큰 감사를 드리고 구독을 통해서 앞으로도 이런저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